도박 빚을 갚아준 친정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남편은 은퇴 후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이 시댁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편을 들며 내 친정 엄마에게 부탁해봐.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친정 엄마는 딸이 시댁 눈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위의 도박 빚을 평생 모은 돈으로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빚을 갚아준 후 친정 엄마는 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인감 도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딸아, 내 남편은 이젠 틀렸어. 내가 빚은 갚아줬지만 또 도박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마지막 방법은 이것뿐이야. 내가 살아 엄마도 마음 편해져. 친정 엄마는 사위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남편에게서 인감 도장을 받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감 도장으로 시댁 몰래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인감 도장을 던지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빚은 우리 엄마가 갚았어. 당신의 무능력에서 나를 지킬 거야. 며느리의 통쾌한 행동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처분한 돈을 1번 친정엄마에게 돈을 돌려드린다. 2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쓰고 남편에게 복수한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통쾌한 지혜의 스토리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친정엄마를 응원해주세요. 유산놀이로 나타난 혼외 자식에게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 상속을 선언한다면?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남편 사망 후 저는 시댁 눈치를 보며 평생 견뎌온 결혼 생활의 끝이 평안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남편의 젊은 시절 숨겨둔 혼외 자식이 나타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손주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아준 죄다. 모든 재산을 혼외자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편애에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친정 엄마는 딸의 불행을 보다 못해 몰래 나섰습니다. 엄마는 시댁 눈치를 보면서도 발품을 팔아 남편의 혼외 자식으로부터 은밀하게 DNA 샘플을 채취했고 사망한 남편의 DNA와 대조하는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외 자식에게 유산 상속 서류를 넘기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친정 엄마가 건넨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의 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들 편만 들더니 결국 남의 집시를 끌어들인 꼴이 되었네요. 친자 확인서에는 친자 아님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혼외 자식은 유산 사기로 도망쳤고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편만 들다 남에게 속은 비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친정 엄마에게 어떤 감사 인사를 전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통쾌한 반전 스토리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저는 외동아들인 남편의 외로움을 배려해 어린 아기를 데리고 2주에 한 번씩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살림을 그 모양으로 하니? 아기를 볼 때마다 너는 애를 그렇게밖에 못 키우니? 내 귀한 손주, 얼굴에 상처 내지 마! 저를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라며 방관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몇 년을 버텼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은 분노와 극심한 수치심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고통의 근원인 남편 얼굴만 봐도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와 엮일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로 사랑했던 감정이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폭언과 제가 겪는 정서적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술자리에서 제게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당신이랑 얘기하면 우리 집 안 좋은 소리만 듣는데 듣기 싫어. 우리 엄마 욕 좀 그만해. 며느리의 고통은 단칼에 외면하고 오직 어머니의 감정만 헤아리는 남편. 저는 그 이기적인 한마디에 그를 향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있지만 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하면 이 상황에서 1번 참고 산다, 2번 이혼한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현실적인 고통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며느리의 용기를 응원해주세요. 이혼 막으려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사채업자를 보낸다면?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주세요. 남편은 외도를 해놓고도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죄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남편은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편을 들며 내가 흠잡힐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저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제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이혼을 막고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가짜 빚을 만들어 친정 엄마에게 사채업자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친정 엄마의 눈물에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충격적인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장모님 집 가서 확실히 겁을 줘. 내 마누라가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친정부터 망친다고 해. 시어머니는 아들 편이었지만 이 녹취록 앞에서는 아들의 악행을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악랄한 행동을 폭로하고 친정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소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남편에게 어떤 법적 응징을 가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충격적인 복수 스토리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저희는 3년 전 아들 부부의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노후 자금 2억 원을 대출 대신 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1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 돈을 갚기는커녕 생활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빌려준 돈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니는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힘껏 밀쳤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축하기는커녕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헛소문을 내고 심지어 저를 성년 후견인 신청을 통해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소름 돋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충격적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보낸 저희 집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빌려간 2억 원의 채무 관계를 역이용하여 저희 집을 압류하고 저희를 거리로 내쫓으려 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2억 원을 빌려줄 당시 며느리와 아들 공동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압류카드를 꺼내든 순간 저도 똑같은 압류카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부부의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2억 원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압류 통지서에 맞서 며느리가 사는 집을 압류하는 통쾌한 역습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자신의 집이 압류되자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거리로 내쫓으려 했듯이 너도 내가 사는 집을 잃을 것이야. 아들 부부는 결국 전세금 2억 원을 즉시 갚고 시어머니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법적 함정을 역이용한 시어머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1번 전세금만 받고 용서한다. 2번 그대로 압류 진행한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분노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시어머니의 통쾌한 결단을 응원해주세요. 남편이 5년 동안 실직 사실을 숨기고 도박을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헌신적인 간병에 늘 고마움을 표했고 저 역시 그가 가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일감을 찾고 있다며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갔고 늦은 오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땀을 힘든 가장의 노력이라 믿었고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간섭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변치 않는 믿음이자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남편이 무심코 흘린 지갑 속에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3억 원짜리 도박빚 차용증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확인해보니 남편은 5년 전 회사에서 실직당한 후 이 사실을 저와 시어머니에게 숨긴 채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도박장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땀을 흘린 이유는 일이 아닌 도박장에서 흥분한 탓이었고 5년의 세월 동안 저희의 노후 자금과 공동명의의 집까지 담보로 잡으며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가정을 지켰는데 남편은 5년 동안 그 모든 희생을 기만한 것입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들통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조용히 이혼해. 내가 빚을 갚고 올게. 미안해. 그는 이혼을 서두르며 노후 자금을 혼자 독식하려는 최악의 수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잦은 돈 문제와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변호사를 몰래 찾아갔고 집 명의를 남편 모르게 제 앞으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게 던지자 저는 분노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에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탕진한 노후는 나 혼자 지켰어. 이 집은 이제 100% 내 명의야. 당신은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빚도 혼자 갚아. 30년간의 헌신과 5년의 기만에 대한 아내의 통쾌하고 지혜로운 반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1번 남편을 용서하고 재활을 돕는다. 2번 집에서 내쫓고 법적으로 처벌한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분노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아내의 통쾌한 결단을 응원해주세요. 남편이 저에게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24시간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필요한 약,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챙겼습니다. 이것이 시한부 남편에게 바치는 아내의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도 이혼을 서둘렀습니다. 나 죽으면 재산 정리 복잡해지니 당신 위해서라도 미리 이혼하고 가고 싶어. 저는 남편이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 이러는 줄 알고 슬프지만 그의 뜻을 따르려 했습니다. 남편이 약을 먹으면 너무나도 기운이 넘치는 듯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심되었지만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 약을 챙겨서 약국에 가져갔습니다. 약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최신 성분의 고가 정력제입니다. 시한부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시한부 선고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저는 남편을 의심하며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시한부 거짓말을 통해 저에게 헌신적인 간병을 받은 후 이혼으로 재산을 분리시키고 상간녀와 함께 해외로 도피하여 살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의 문자에는 3개월 뒤 이혼하면 당신하고 떠날게 라는 상간녀와의 대화와 2장의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헌신과 슬픔을 짓밟고 재산까지 가로채려던 극악무도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의 도장 대신 상간녀와 남편의 도피 계획 증거를 던졌습니다. 시한부 연극 잘 봤어? 나는 이제 불륜 및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아내는 남편의 치밀한 사기극과 배신을 막아내고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통쾌하게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1번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이혼한다. 2번 끝까지 처벌을 받게 한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분노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아내의 통쾌한 결단을 응원해주세요. 남편이 든 보험은 저를 죽이려는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고생 끝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사용하여 나와 남편의 10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들었고 제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혹시 나에게 무슨 일 생겨도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 저는 남편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저에게 각종 영양제와 약을 챙겨주며 건강을 극진히 살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저를 아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내인 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는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수면제 용량, 음주 후 사고 위장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제가 매일 먹던 약들을 모아 약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챙겨주던 영양제 속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병들어 죽게 위장하여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당연히 남편 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보험 가입 후부터 저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각종 약과 영양제는 저를 서서히 독살하려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30년의 헌신과 믿음이 10억짜리 살인 계획이라는 끔찍한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메모와 수면제 성분 약들을 증거로 확보한 뒤 남편을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험 서류를 찢어버리며 당신이 20년 동안 고생해 모은 퇴직금은 모두 내 거야. 통쾌하게 선언하자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악랄한 살인 계획을 막고 퇴직금으로 낸 보험료를 환급받아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1번 남편을 용서한다. 2번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분노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아내의 통쾌한 결단을 응원해주세요. 며느리가 집을 팔아 2억 현찰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경매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모아 이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때부터 은근히 이 집을 팔아 현찰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집 팔고 현금 받아서 저희 사업 자금에 보태면 10배로 불려드릴게요. 저는 유일한 노후 자금인 집을 팔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집으로 경매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자 연체를 이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남편 명의를 위조하여 3억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사업에 탕진한 후 경매를 통해 강제로 집을 현금화하려던 극악무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경매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조사 결과 며느리가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사문서 위조 및 배임죄로 고소하고 며느리가 탕진한 3억 원 대출금을 본인이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통쾌한 반격은 저는 며느리가 진행하던 사업에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자금 전체를 묶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얻기는커녕 사업 파산 위기에 몰렸고 3억 원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우리 노후를 위협했으니 너는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야? 저는 노모의 집을 빼앗으려던 며느리에게 파산과 법적 단죄라는 통쾌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집을 완벽하게 사수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1번 빚만 갚게 하고 사업은 살려준다. 2번 법적 처벌까지 받게 한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치열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분노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시어머니의 통쾌한 결단을 응원해주세요. 30년 동안 사사건 건 나를 괴롭혀온 옆집 할머니. 툭하면 시비를 걸고 아파트 공동관리비 문제로 나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어느 날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싸움 중에 찢어진 옷 사이로 두 여자의 목에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30년 증오가 운명의 아이러니로 바뀌는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친정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단서를 찾던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헤어진 동생은 버려졌다는 오해와 증오로 평생 나를 괴롭혀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찾던 동생이 나의 30년 고통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생은 왜 나만 버렸어? 나는 이 나이에 당신에게 복수하며 살았어.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울분은 나에게 큰 죄책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 이름으로 비밀리에 모아둔 작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헤어진 후에도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며 비밀리에 동생을 돌봐왔던 것입니다. 통장 속 돈보다 어머니의 변치 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 앞에 동생의 30년 증오가 무너졌고 우리는 비로소 화해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 자신이었다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넘어 치유한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아픈 아들의 치료비 마련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막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손자가 우리 집 문서를 담보로 잡아 10억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손자에게 깨진 찻잔을 던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팔았다고 감히 아빠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 며느리와 남편은 손자를 감싸며 나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가족 모두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자는 아픈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벼랑 끝에서 비뚤어진 효심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충격에 빠져 나는 살기 위해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살지 않아요라며 수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집은 압류되고 아들은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나는 재산과 가족 모든 것을 잃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저앉아 아들의 옷을 개며 손자의 어릴 적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살리려면 손자의 죄를 덮지 말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손자를 고발하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정의였습니다. 나의 용기 있는 선택에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 진정한 뉘우침이 아들의 마음을 돌려 수술대에 오르게 했습니다. 집을 잃고 돈을 잃었지만 아들을 살렸습니다. 깨진 가족의 신뢰는 재산보다 무서웠지만 우리는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비극은 오직 진실과 용기만이 막을 수 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30년간 억척스럽게 살림하고 설거지통에 물을 아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늘 구두쇠라고 불신했습니다. 아픈 며느리의 병원비를 건네려다 나는 며느리의 오해를 샀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몰래 숨겨둔 낡은 통장을 발견하고 다른 자식에게 줄 비자금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빼놓은 돈이 이거였어. 며느리는 그 내용을 알렸고 자식들의 비난 속에 나는 억울함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30년간의 나의 모든 희생이 비자금이라는 세 글자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돈은 사실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을 뻔했을 때 시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해준 자금이었습니다. 나도 미래의 며느리가 힘든 순간이 오면 물려주려고 고이 놔뒀습니다. 이 돈을 바로 며느리에게 직접 줄 수 없어 며느리의 이름으로 비밀 통장에 꽁꽁 모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나의 침묵하는 희생과 말하지 못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홀로 집을 나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나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며느리가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에게 나의 진짜 희생과 사랑을 고백하는 해명글을 올렸고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거친 내 손에 따뜻한 크림을 발라주는 순간
나는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30년 묵은 고부 갈등의 한이 풀렸습니다. 희생은 침묵하지 않는다. 언젠가 진심은 가장 아픈 순간에 밝혀져 가족을 하나로 묶는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60대에 다시 찾아온 사랑. 나는 황혼 로맨스를 꿈꿨고 멋진 예비 남편을 보며 이제야 나에게도 복이 오는구나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앞둔 상견례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신혼여행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죽은 아내는 놀랍게도 나의 가출한 줄 알았던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그 충격에 내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은 재혼에 반대하며 남편이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의심했지만 나는 복수심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더 무서운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친정 부모에게 과거를 추궁했지만 그들은 그저 시선만 피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예비 남편의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맡았던 시어머니 방의 씁쓸한 약 냄새처럼 내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친정집 장롱 깊은 곳, 언니가 남긴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언니는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비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나와 재혼을 통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폭로하며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어 소리쳤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나는 사랑과 가족의 비극 사이에서 최악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순간 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에게 언니가 죽기 전 쓴 마지막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언니의 용서와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가 무너지고 우리는 함께 오열했습니다. 재혼은 무산되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동반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홀로 책임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복수로 얻는 승리보다 용서로 얻는 평화가 훨씬 크고 아름다운 법이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남편은 3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라며 화려한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빚도 모두 갚았다며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제2의 신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에게 따뜻한 약차를 끓여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동호회 활동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열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주소와 함께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남편이 은퇴 후 혹시나 외로움을 타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연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생을 모았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은퇴는 위장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끌어다 강남에 상간녀와 살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녀의 사업에 투자하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매일 끓여준 약차는 상간녀를 만나기 전 기운을 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바보로 만든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의 화재 경보 장치를 고장내고 불을 지르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사업장에서 축배를 드는 밤, 저는 불을 내고 소방당국에 익명의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가 제게 남긴 텅 빈 통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사랑을 잃었지만 30년 만에 비로소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텅 빈 통장이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해 채울 수 있습니다. 황혼의 배신은 가장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배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주세요. 다음 반전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이란 세월을 희귀병을 앓는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약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개며 언젠가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웃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고 저는 감사함에 밤잠을 설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검사 결과는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들의 혈액형이 남편과 저의 혈액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희귀 혈액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저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끓여먹인 죽과 약초들이 모두 허사였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저 우연한 사고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 옆집에 사는 병원장 부인이 자신은 불임인데 저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이 아들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는 호의적인 손짓이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결국 아들을 바꿔치기 한 범인이 바로 불임이었던 병원장 부인이었고 그녀가 저에게는 희귀병에 걸린 아들을 남긴 채 건강한 저의 친아들을 데려가 키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친아들은 지금 병원장 후계자로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30년간의 고통과 희생이 그녀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병원장 부인의 집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병원장 부인은 저에게 돈을 주려 했지만 저는 돈 대신 저의 친아들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을 버리지 못한 친엄마의 마음. 결국 저는 두 아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은 혈연을 초월한 위대한 모성으로 남았습니다. 엄마의 헌신은 혈연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30년간의 비밀은 가장 아픈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주세요. 다음 반전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집살이 30년. 며느리가 나에게 내민 명세서의 제목은 30년 밥값 정산서.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괘씸한 며느리가 돈 때문에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 금액은 제가 어머니의 강요로 포기해야 했던 친정 땅의 보상금입니다. 30년 전 어머니는 저의 땅을 가로채 아버님 사업 자금으로 쓰셨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장 잔혹한 배신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단순한 밥값 청구가 아닌 과거의 범죄에 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충격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10억은 단순한 밥값이 아닌 30년 전 제가 저지른 폐륜적인 횡령의 액수였습니다. 며느리는 명세서와 함께 30년 전의 매매 계약서 원본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려 했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받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사과하시면 이 명세서는 찍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10억 원보다 비싸겠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10억 원을 주마. 하지만 사과 따위는 없다. 며느리는 그 순간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당신과 이 집안을 떠납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의 죄를 돈으로 샀다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10억 원은 제가 당신을 법적으로 심판할 마지막 증거가 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의 권위가 아닌
과거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끝냈습니다. 저는 10억 원과 함께 며느리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지금도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이 처절한 고부 갈등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반전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작은 사업체를 옆집 라이벌에게 처참하게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은 교묘한 수법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악랄할까?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매일 밤 고민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사진첩에서 낯선 아이 한 명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사랑하는 우리 순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파멸시킨 라이벌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함에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가슴 아픈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져 동생을 부유한 집으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동생을 보냈지만 동생은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오해 속에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동생은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복수를 결심했던 겁니다. 저의 파멸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피를 나눈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제게 돈을 내밀며 사업에서 완전히 손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돈 대신 어머니의 일기장을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을 읽고 오열하며 오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30년 만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오해로 쌓인 증오는 진실과 사랑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주세요. 다음 반전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생 모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이 며느리 목 유산 영원이라면?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 주세요. 저는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친정 엄마에게는 늘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남편은 제 앞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이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제 몫의 유산은 한 푼도 없고 모든 재산이 아들인 남편에게만 상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한테는 어차피 한 푼도 못 줘.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야.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 되어 저를 조롱했습니다. 분노에 떨던 저는 남편 앞에서 그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된 진짜 유언장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침실 금고에서 꺼낸 원본 공증 유언장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며느리에게 집의 40%를 증여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마음을 받고 저에게 일부 유산을 남겼으나 남편이 그것을 숨기고 위조된 유언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시댁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할까봐 이미 오래전에 시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유언장을 공증받아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친정 엄마의 지혜 덕분에 유산을 지키고 남편은 위조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통쾌한 반전 스토리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산놀이로 나타난 혼외 자식에게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 상속을 선언한다면?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화면을 2번 두드려주세요. 남편 사망 후 저는 시댁 눈치를 보며 평생 견뎌온 결혼 생활의 끝이 평안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남편의 젊은 시절 숨겨둔 혼외 자식이 나타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손주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아준 죄다. 모든 재산을 혼외자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편애에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친정 엄마는 딸의 불행을 보다 못해 몰래 나섰습니다. 엄마는 시댁 눈치를 보면서도 발품을 팔아 남편의 혼외자식으로부터 은밀하게 DNA 샘플을 채취했고 사망한 남편의 DNA와 대조하는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외자식에게 유산 상속 서류를 넘기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친정 엄마가 건넨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의 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들 편만 들더니 결국 남의 집시를 끌어들인 꼴이 되었네요. 친자 확인서에는 친자 아님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혼외자식은 유산 사기로 도망쳤고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편만 들다 남에게 속은 비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친정 엄마에게 어떤 감사 인사를 전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통쾌한 반전 스토리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